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DTI랩 석사과정 정재훈입니다. 이번 논문은 특허와 상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결합해서 경쟁자의 인텔리전스로부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식별하는 연구에 대한 논문입니다. 네, 목차로는 화면과 같습니다. 네, 해당 논문은 47회 인용이 되었고 논문의 목적으로 특허 데이터를 기업의 기술을 대표하는 대리인으로 바라보고 상표 데이터를 기업의 대상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소스로 활용하여 기술 및 시장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경쟁자 인텔리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유형, 시장 진입형, 확대형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분석 및 연관 마이닝 기술과 협업 필터링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네.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는 다양한 자원을 결합하여 시장에 월등한 가치를 제공하는 창조적인 활동입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기회는 기존 기술을 새로운 시장에 적용하고 중소기업에게 특히 중요한 신기술을 식별 및 개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되고, 주로 질적 프로세스에 의해 주도됩니다. 그리고 시장, 기술, 경쟁자 동향을 조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가치를 인식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식별하는 정형적 접근 방식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보 출처 중 특허 문서가 정보의 양과 다양성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출처 중 하나로 간주되었고, 어, 관련 연구로는 신기술 또는 공백 기술에 대한 연구와 추가적인 R&D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특허 정보에서 기업 특허 포트폴리오를 비교하여 벤치마킹 비즈니스 영역을 제안합니다. 이 기존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특허 정보에 대부분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직접 제안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 비즈니스 기회에 집중해서 새로운 응용 분야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R&D 예산 할당은 유망 기술 분야를 적절하게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객관성과 타당성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네, 이 위에서 말씀드린 한계점을 고려한 이전 연구입니다. 비즈니스 기회를 식별하고 기술 계획과 연결하는 기술 기반 로드맵 제안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초점 회사와 유사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진 경쟁자를 식별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경쟁자의 비즈니스 영역이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연구였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 기회가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이전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된 연구에서 사용되는 협업 필터링 관련 논문에서는 신제품 기회를 식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는 단일 기술이 아닌 기술의 조합에서 나올 수 있으며 기업의 기술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기업 기업의 기술 역량에 적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찾기 위해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연구였다고 합니다. 이 제한된 연구의 목적으로 협업 필터링 기반의 경쟁자 분석을 채택한 기업의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식별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협업 필터링을 적용해서 관심 있는 사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 역량을 가진 기업을 중심으로 또 유사한 기술 특성을 가진 기업을 식별합니다. 네. 협업 필터링이라는 것은 유사한 정보나 패턴을 가진 아이템이나 사용자를 찾는 과정으로 추천을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장바구니 분석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상표 정보의 연관 마이닝과 텍스트 마이닝을 적용하여 유사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가진 경쟁사를 분석하고 나아가 유망한 신사업 분야를 체계적으로 식별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특징을 나타내는 이 특허 정보와 사업적 특징을 나타내는 상표 정보를 결합해서 잘 분석된다면 경쟁 인텔리전스의 귀중한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입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는 두 가지 흐름으로 수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신생 기업의 맥락에서 기회 식별 및 활용입니다. 어, 이것의 초점은 기회 인식 기능에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창의성, 다문화 경험, 이전의 기업 소유 경험, 정보 및 성별 차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 네트워크에서 기회를 창출한 가능성을 강조한 연구도 있습니다. 두 번째 흐름에서는 비즈니스 기회를 분석하기 위해 프레임워크 또는 지원 시스템이 제한된 기존의 기업의 맥락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조사하는 흐름입니다. 기존 기업이 연구에서 제안한 경쟁자 인텔리전스 접근 방식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두 번째와 흐름이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기회를 분석하기 위해 대부분의 기존 프레임워크는 시장 지향성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지향성 경영은 기업 성과의 핵심 동인으로 간주되고, 또 고객 지향, 경쟁자 지향 및 기능 지향 간 조정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쟁적 지향적인 관점은 여기서 제일 큰 목적은 이제 시장 지향성과 이 경쟁적인 지향성의 관점에서 이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이제 주된 목적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경쟁자 지향적인 관점을 취하며 경쟁자의 제품과 전략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벤치마킹하는 활동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유용한 도구로서 이 경쟁자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이 경쟁 인텔리전스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식별하는 접근 방식은 정보 유형에 따라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기술 기반, 시장 기반의 두 가지 범주로 크게 나눠지는데, 기술 기반 정보 유형은 혁신적인 기술은 제품 개발을 주도하므로 비즈니스 기회를 식별하기 위해서 기술 정보를 사용해서 비즈니스 기회를 식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 같고, 주로 특허 데이터와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와 출판물을 이용해서 전략적 파트너를 식별하고 평가하고, 아니면은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경쟁 인텔리전스를 발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도구를 분석합니다. 지금 이제 기술과 시장에 대해서 이 경쟁 지향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특허 분석이 어쨌든 이제 기술 기반 정보 유형 이 안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허 분석 방법이 다양화되어서 기술 기회 분석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검색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기술 기회 조사를 통해서 신규성 중심의 특허 매핑을 제안하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특허 분석은 경쟁 인텔리전스의 자산이지만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런 실제 상황의 기술 정보가 거의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 정보는 제한적이기도 하고, 이런 기업이 접하는 미시 경제적 및 전략적 조건의 집합으로서 이런 기술이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여러 제품 및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허 분석은 경쟁 인텔리전스의 자산이지만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시장 기반 정보 유형을 같이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장 기반 경쟁 정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제품과 서비스 종류를 파악하고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 동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마켓을 조금 더 어떻게 프로세스로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경쟁적 위치를 이해하고 이런 자원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시장 기반 정보 유형이 그리고 시장 기반 경쟁 정보가 사용이 되고 이런 정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고객이나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서도 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주관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줄이기 위해서 온라인 리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소셜 미디어 아니면은 경쟁자를 식별하기 위한 제한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이제 경쟁 역학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기술 기반 및 시장 기반 이 두 가지를 가치를 인식해서 특허 및 상표 데이터를 모두 사용할 것을 제한하고 있고 회사의 기술 특성과 회사에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조사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식별하려고 합니다. 특허와 상표 정보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정보는 이 특허와 상표 정보는 잠재적인 가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브랜드 인지도와 같은 무형 자산이 이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기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상표 데이터와 특허 데이터가 잠재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 정보에서 특허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수단이고 기술 기회를 조사하기 위해서 특허 매핑을 제한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R&D 투자 그리고 기업의 기술 역량 및 R&D 전략을 보여주고 이런 IPC 분류에 따라서 특허 출원, 특허 등록, 그 인용, 청구항, 이 패밀리 특허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한 것을 이 연구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기술 혁신 패턴을 조사하기 위해서 제한된 방법에서는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고 이런 특허 분석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정형 데이터를 사용해서 서지 분석에서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사용하는 키워드 분석으로 바뀌고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머신러닝, 딥러닝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상표권과 특허권은 시장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 이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는 기술 시장 회사를 연결하고 기술 및 시장에 대한 기업 관심과 관련 활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보를 이 데이터베이스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표 정보는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가 차별화되는 마케팅 혁신을 평가하기 위해 분석할 가치가 있고 이런 상표 정보도 저희가 특허의 IPC 대표적인 분류 체계인 IPC처럼 이 NCL이라는 국제 분류 시스템에 의해 분류가 되어서 이 연구에서는 이 NCL 분류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상표 문서에 정보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되지 않고 사업 기회 식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특허 문서에서 사용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이 논문에서는 상표와 특허를 같이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데이터베이스는 각각의 되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실행 가능성과 유용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고
이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해서 시장부터 기술까지의 범위 정보에 대해서 다양성을 제공하, 제공을 하는 것이 이 연구에서 주된 연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과 경쟁자의 전략을 고려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모색합니다. 네, 협업 필터링입니다. 사용자의 과거 경향이 미래에도 계속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다수의 사용자로부터 수집된 선호도 정보를 기반으로 특정 사용자의 관심을 체계적으로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 사용자가 아닌 여러 사용자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선호도나 관심 분야에 있어 유사한 패턴을 가진 사용자를 식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교차 판매에 되게 유용한 유용하게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 프로세스는 두 가지 단계로 수행이 되는데 고객 패턴을 사용하여 유사한 패턴을 가진 여러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새로운 고객의 행동이 미래에 유사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가정하에 동일한 그룹의 다른 고객에 의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식별하는데 이 기술이 사용되므로 이 특허 기반 기술 포트폴리오의 유사성을 측정하고 이 초점 기업과 유사한 혁신 패턴을 가진 경쟁 업체를 분석합니다. 미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규범적 접근 방식을 채택을 하는 것을 챕터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유사한 모든 기업의 정보를 사용하는 대신 기술 포트폴리오가 유사한 기업 중 벤치마킹 할 가치가 있는 우수한 기술 역량을 가진 기업을 선택해서 3단계 협업 필터링을 제안합니다. 네. 새로운 여기 이걸 지워야 되는데 못 지웠네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정의입니다. 이 시장 침투와 시장 확장이 있는데 시장 침투는 이 두 가지로 나중에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시장 침투는 기업이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현재 기술 포트폴리오로 진입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가진 회사가 운영되지만 초점 회사는 운영하지 않는 비즈니스 영역, 그래서 기술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영역은 이미 경쟁 업체에 의해 점유가 될 수 있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시장이 확립되거나 성숙했으면 지배적인 시장 리더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 확장입니다. 초점 기업이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경쟁자보다 더 뛰어난 기술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이고 이거는 초점 기업이 유사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가진 경쟁자보다 비교 우위가 있지만 운영되지 않는 기존의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된 비즈니스 영역이다. 이 말은 자기네 회사에서 본 회사에서 이 영역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이 사업에 진출을 해도 우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 부분의 경쟁자들이 이러한 사업 영역을 탐색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사업 기회로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업 기회 개념에 기반한 전반적인 연구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는 두 가지로 여기서는 특이하게 사용을 하는데 첫 번째 포트폴리오는 특허 데이터 기반으로 먼저 초점 기업의 관점에서 기술 역량과 중복되는 기술의 관계가 무엇인지, 어떤 기업이 있는지 경쟁자를 식별을 하고 여기서 기술 리더
라고 우려되는 분야에서 경쟁 업체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 리더 그룹에서 상표 데이터를 사용하는 두 번째 포트폴리오를 개발해서 시장 침투 및 시장 확장 기회를 식별합니다. 여기 있는 회사를 이용해서 이런 상표 정보를 한 번 더 필터링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런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의 다른 그룹의 고려 사항으로는 기술 관심은 비슷하지만 기술 역량이 낮은 회사 그룹을 고려해야 되고, 기술 관심은 현재 기술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새로운 선도 기술을 확보하거나 전문가를 모집해서 다른 회사와 합병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는 거고, 이 대상 기업과의 기술 유사성으로 직접적인 경쟁자를 비즈니스 전략으로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기술 역량은 높은 잠재성이라고 하는 높은 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술 유사도가 낮은 회사 그룹입니다. 이거는 유사한 기술을 가진 아니면 새로운 선도 기술을 가진 회사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아래는 기술 유사도가 낮지만 높은 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스커션 부분에서 이 두 가지의 해석 관점에서 또 결과를 해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본 연구의 범위는 다른 그룹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체 접근 방식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기술 리더 그룹으로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 1, 4분면에 있는 것만 사용을 해서 이 트레이드 마크 DB를 이용해서 분석을 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연구 프로세스는 다음 구성과 같고, 데이터 수집, 그리고 포트폴리오 분석, 그 다음에 타겟 회사 식별, 그 다음에 상표 포트폴리오 분석, 비즈니스 기회 식별, 그리고 깊은 기회를 위해서 이런 더 깊은 분석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은 이 미국 특허청, 유럽 특허청, 일본 특허청 이 세 개의 특허청에 이 특허 및 상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세 개의 특허청은 기업의 혁신과 경영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특허청의 특허 및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기술 지향적인 기업은 제한된 접근 방식으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1, 4분면에서 이 되게 선도되는 기업들을 먼저 뽑았는데, 여기서 이 세 개 특허청에서 이 특허와 상표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 방법론을 사용했을 때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벤치마킹 대상 기업을 식별합니다. 그래서 유사하고 우수한 기술을 가진 경쟁 업체를 추가 분석 대상으로 선택합니다. 네, 전체 연구 프로세스는 이거 똑같은 거네요. 그래서 세 번째로 대상 기업에만 집중하고, 이 아까 1, 4분면에 있는 경쟁자를 찾기 위해서 여기서 연구에서 뽑은 예를 들어 A 기업을 집중해서 상표 데이터는 죄송합니다. 대상 기업 여기서 설정한 기업만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상표 데이터는 회사의 주요 및 소규모 비즈니스 영역을 조사하기 위해 수집됩니다. 그리고 이 소규모 비즈니스 영역의 경우 회사는 시장 침투 전략을 사용하고, 그리고 주요 사업 분야의 경우 이런 시장 확장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당연한 거죠. 소규모는 침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당연히 주요 기업은 확장해서 더 강점을 넓히는 게 맞죠. 그래서 이 확장 방법은 이 연간 규칙 마이닝 기법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식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상표에 기술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적용해서 이 비즈니스 영역에 대해서 텍스트로 추출을 한 다음에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지 키워드로 확인하는 것을 차후에 볼 수 있습니다. 네, 세부적인 절차입니다.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은 협업 필터링 과정에서 유사한 패턴을 가진 기업을 식별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그래서 IPC 시스템은 기업 간 기술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이 IPC 코드에 해당하는 특허의 개수를 벡터 값으로 기술 벡터로 만든 다음에 이것을 여기서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IPC 벡터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벡터의 유사성은 기술 유사성을 나타내는데, 이 IPC 들의 유사성을 통해 기술 포트폴리오의 유사성을 초점을 맞추어 이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돼서 여기서는 코사인 유사도를 그냥 간단하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범적 협업 필터링 과정에서는 네 가지 특허 지표를 사용하는데, 네 가지 특허 지표를 사용해서 기술 역량을 평가합니다. 기술 수익성, 기술 역량, 기술 적용 가능성, 기술 경쟁력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 연구자분의 연구에서 레퍼런스 해가지고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각각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기술 수익성은 기술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의 정도를 측정하고 패밀리 특허의 수로 평가합니다. 이런 제품군 특허의 수는 기술 경제적 품질의 대용품으로 이용이 되고, 이런 영토 원칙에 따르면 기업은 자신의 발명을 보호하고자 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의 특허권을 부여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고려해서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기술 경쟁을 위협할 것 같은 예상되는 국가에만 특허를 출연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수의 패밀리 특허는 이런 상대적인 큰 이익 아니면은 해외 시장 개척의 필요성이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 역량은 특허 빈도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인용 정보는 기술적 중요성과 혁신, 네, 인용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네요. 빈도가 아니라. 특허 수와 달리 인용 정보는 활동의 질을 나타내고, 해당 특허가 후속 기술 개발 활동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술의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핵심 기술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회사가 많이 인용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런 핵심 기술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술 적용성입니다. IPC의 수로 측정이 되고, 회사는 발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IPC를 할당할 가능성이 높고,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다양한 IPC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경쟁력입니다. 이 기업의 특허 점유율과 성장률에 의해 결정이 되고, 지수 값을 얻은 후 해당 값을 기준으로 전체 기술 능력을 평가합니다. 특정 분야에서 특허 점유율이 높은 회사는 해당 비즈니스 영역에서 혁신 활동에 집중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특허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기업의 미래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상대적인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율과 증가율 모두가 높다면 시장에서 경쟁적인 기술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인 탑시스를 이용해서 25%의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통합 지수 값을 산출합니다. 기술 유사성과 기술 역량을 통해 모든 기업은 2차원 공간으로 매핑을 하게 되고, 이 본 연구는 2차원 공간으로 매핑하는 그림은 이따가 일러스트레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초점은 기술 유사성과 기술 역량 가치가 큰 기업으로 구성된 1, 4분면입니다. 이 특허 분석에 대해서 초점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 4분면에 있는 회사는 추가 분석의 대상입니다. 이 1, 4분면에 있는 기술 유사성과 기술 역량 가치가 큰 기업을 추출했다면 그 다음에 상표 포트폴리오 분석을 합니다. 이 상표 포트폴리오 분석은 혐오 필터링에서 관심 기업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기업의 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기업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IPC 클래스처럼 이 NCL 클래스를 이용해서 벡터 차원으로 이용한 사업 영역으로 간주됩니다. 이 IPC는 기술 영역이면 이 NCL 코드는 사업 영역이라고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상 기업의 평균과 대상 기업의 각 사업 영역별 상표 비율을 비교하여 격차 분석을 수행합니다. 여기 있는 게 아까 저희가 구했던 회사의 기술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거는 죄송합니다. 이 갭 JA는 초점 기업 A와 대상 기업 T입니다. A와 T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양수값이 이 수식을 통해 격차 분석을 한다면 나오는 값이 이제 양수값은 초점 기업이 해당 영역에 대한 더 강한 강조를 가짐을 나타내고, 음수값은 그 반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 기업에 대한 중요도 값을 계산할 때 가중평균법을 적용했으면 기술 포트폴리오가 매우 유사한 기업의 정보가 의사결정에 더 가치 있다고 간주되는 전제하에 이 곱해진 게 맞네요. 기술 포트폴리오의 부분에서 기술 유사도에 대한 가중치를 이렇게 부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 앞에 있는 게 상표권에 대한 이런 격차 분석이고, 두 번째는 가중치를 곱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갭 분석을 위에서 사용된 그 갭 분석의 결과값을 활용해서 회사의 주요 및 소규모 비즈니스 영역을 식별하는 방법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실선은 대상 기업에 대한 각 사업 영역의 집중도를 나타내고, 점선은 그냥 대상 기업의 단순한 집중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D는 초점 기업이 경쟁사에 비해 더 집중적으로 초점 기업이 타겟 기업보다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고, A는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 덜 관심 갖고 있는 기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시장 확장을 위해 연관 마이닝 기술을 채택하였는데, 이 연관 분석은 데이터 세트 내에서 자주 동시 발생하는 항목을 발견하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 마이닝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항목이 A 조건에서 B 결과로 나오거나 아니면 만약 A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B가 나오고 그 다음 A에서 B로 향하고 이런 것을 연관규칙이라고 하고, 이런 연관규칙 알고리즘은 데이터 세트 항목 간에 if된 관계 형태로 연관규칙을 찾기 위한 비지도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기회를 식별하기 위해서 연관규칙은 회사가 A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B 영역에서 사업할 가능성이 높은 관계를 식별하는 것을 적용을 하는 거고, 엔실 코드로 표시되는 비즈니스 영역 간의 연관규칙 분석을 하는 기법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서포트, 컨피던스, 리프트를 포함해서 이 비즈니스 기회를 식별하는데, 이 의미 있는 연관 규칙을 찾기 위해서는 이 지지도와 신뢰도 값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영역 A와 B에 대한 서포트는 분석에 사용된 전체 기업 수에서 두 사업 영역에서 모두 가진 기업의 비중으로 이 식과 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컨피던스는 전체 기업 수에서 A와 B 모두에서 운영되는 기업의 점유율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리프트는 이 위에서 구했던 지지도와 신뢰도를 보완하는데, 사업 영역 B를 가진 전체 기업 수에서 사업 영역 A를 가진 모든 기업은 사업 영역 B를 가진 점유율로 나눈 조건에서 이 사업 영역 A와 B를 가진 기업의 점유율로 측정을 됩니다. 그래서 이 리프트 값이 1보다 크면은 독립적일 가능성이 있고 1보다 작으면은 두 비즈니스 영역이 서로 음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식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1보다 큰 긍정적인 관계에만 집중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관심 비즈니스 영역에서 텍스트 마이닝 이용해가지고 구체적인 비즈니스를 제안하고, 이 R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텍스트 마이닝을 하였고, 이 위에서 계속 구해졌던 모든 결과값들을 바탕으로 이 키워드를 얻는 것을 목표로 2에서 4 범위라고 설정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워드의 길이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 수집입니다. 여기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을 본 연구의 예시로 사용을 하였고, 이런 적극적인 혁신 활동이 특징이기 때문에 특허와 상표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을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 초록 청광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포함해서 검색을 하였고, 2005년에서 2014년까지 USPTO 공개 특허를 수집하였다고 합니다. 출원 결과 55개의 기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1827개의 특허와 22,215개의 상표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55개의 기업을 F1에서 55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2차원 표로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렉스페이스라는 기업을 초점회사로 이 특허와 상표 개수를 통해서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핵심 사업 분야는 저희가 초점을 잡았던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이버 보안이고, 이 회사를 중심으로 54개 경쟁사에 대한 유사도 값과 기술 역량 값을 계산을 하고 이 두 가지의 값을 2차원 공간에 매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개 평균을 기준으로 이 4개의 기준을 나눈 것을 확인하였고, 이 초점 회사의 목표 경쟁자는 이 1, 4분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4분면의 그룹에는 17개의 회사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R사와
유사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고 우수한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R사와 경쟁사의 시장 유사성은 제시된 상표 포트폴리오 벡터를 기반으로 계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F1과 F4는 회사 R과 가장 공통적인 비즈니스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반면 이 F35는 기술 유사성이 조금이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은 공통적인 비즈니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격차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격차 분석을 통해서 35, 38, 42 를 죄송합니다. 기업 R이 유사한 기술 자산을 가진 경쟁자들에 비해 35, 38, 42에 더 집중하고 사업 영역 9, 16, 36에는 덜 집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 영역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R사는 이 ICT 기반의 사업 영역, 정보 처리 기기, 하드웨어 등 금융보험 서비스에 관심이 적은 반면 기술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특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NCL은 아까 그 상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IPC 코드처럼 그 코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영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해서 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기업 R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등 이런 다양한 것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R의 경우 9, 16, 46의 3개의 사업 영역은 시장 침투 관점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로 조사할 가치가 있고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 영역과 관련하여 유사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가진 경쟁 업체가 제공하거나 제공할 예정인 제품 및 서비스를 목표로 상표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사업 36에서 경쟁 업체가 등록한 제품 및 서비스 품목에 대해서 텍스트 마이닝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키워드는 R 회사가 현재 기술 자산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후보를 나타냅니다. 관련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이거나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이 예상되거나 R사가 기술력으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면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을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해석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35, 38, 42의 세 개의 사업 영역을 선정하여 시장 확대 관점에서 새로운 기술 기회를 발굴합니다. 이것은 이 R사가 집중하고 있는 사업 영역에서 연관 규칙 분석을 통해 세 가지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 기회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 16과 18과 25 그리고 37 이 네 가지만 1보다 크기 때문에 주요 영역으로 확인된 것을 이 표를 보고 확인할 수 있고 이 35, 38, 42의 비즈니스 영역에 있는 회사는 가능성이 있는 비즈니스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16, 18, 25, 37 이것과 35, 38, 42와 고객 또는 시장 유사도가 높아 함께 추가할 수 있고 이 4개의 사업 영역 중 37은 가장 높은 상승도를 나타내요. 세부적인 제품 및 서비스 항목을 탐색하기 위해 이 37의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확인한 것을 이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분야, 설치 수리, 기술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이것을 통해서 뭐 서비스,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항목의 기회가 뭐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유지 관리 또는 이 키워드들을 다 이어붙여서 해석한 느낌으로 저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제한된 접근법은 경쟁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크고 신뢰할 수 있는 특허 및 상표 데이터베이스의 분석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체계적으로 탐색하였고, 기술 및 시장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비즈니스 기회를 탐색하는 데 있어 전체적인 접근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비즈니스 영역이나 일반적인 기술 영역이 아닌 특정 제품 및 서비스 항목을 제한합니다. 제한된 접근법은 경쟁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크고 신뢰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똑같이 결론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다른 접근 가능한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이런 분류학적이나 유형학적의 접근 방식을 채택해서 경쟁 정보를 위해 이 특허와 상표 데이터를 잘 사용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가진 회사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직접적인 경쟁자는 아니지만 기술 인텔리전스에서의 또 다른 귀중한 원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협업을 할 수도 있고 경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연구 요약으로는 경쟁자 인텔리전스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체계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이런 연관 규칙, 텍스트 마이닝, 그리고 이 특허 지표들을 이용해서 이 특허 및 상표 데이터의 통합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 및 상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처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계점으로는 이 시장 진입형과 확대형 외에 우리가 고려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본 연구는 정적 분석만 하고 있기 때문에 동적인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베이스에서 지능을 도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려면 추가적인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